왜냐면 아까 이제 복당 문제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갔었는데 좋습니다. 이제 우리 최악을 한번 상정을 해보죠. 만약 복당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일단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의원님한테 남은 옵션이 두 개가 됩니다. 무소속 출마한다. 다시 팟캐스트를 한다. 다시 팟캐스트계로 다시 들어와서 루틴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팟캐스트를 한다. 이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집에 우리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대사인데 우리 집에 이제 그게 가훈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이제 정말 그거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 두 달 만에 내일 모레 만난대요. 판문점에서 만날지 뭐 스위스에서 만날지 워싱턴으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이 두 달 반 만에 벌어지는 상황 보면 야 진짜 무슨 일이 좀 안 좋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잘 된다고 오만하지도 말고 정말 힘들 때 오늘 좀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내일의 태양이 뜨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복당 심사거든요. 저에게는 아직도 이틀이라고 하는 이틀은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 버리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점이고 지금 이 유튜브를 이제 생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기자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될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봉주 무소속 출마 가능성 열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슬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동지들과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음모설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김원준 총수가 얘기하는 음모설하고 다른데 오늘 벼랑간에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월 5일, 6일 이틀 동안 박수현, 정봉주, 임종석의 찌라시가 쫙 돕니다. 그랬죠. 네, 저도 받아봤습니다. 예, 찌라시가 쫙 도는데 7일날 정봉주 기사가 나오고 그 다다음 날 이틀 있다 박수현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익명으로 누가 봐도 그 임모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글을 페북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또 돌고 있고 어제 밤서부터 야 그럼 이 찌라시를 쓴 사람은 이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건 취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큰 정보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 오늘 낮에 들면서 섬뜩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투하는 분들 또 난리 핍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돼서 정말 보이지 않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공격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복당을 받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에 있는 120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현직 의원도 아니지만 당에 들어가서 특히 야당 말도 안 되는 야당과의 공격과 싸울 때는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금 일단 복당시킨 다음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건 윤리심판은 넘겨서 계속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낫고 들어오면 동지고 안 식구니까 들어와서 정말 이 야당의 공격이나 이런 거에 지금 손잡고 함께 싸워야 될 때라고 하면서 힘은 지금은 꼬리를 잘라내는 시점이 아니라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잠깐 여기서 이 부분은 뭐 민주당 쪽에서 좀 의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시간이 이틀 남아 있으니까 우리 도사님께서 직접 또 이제 열심히 그 의견을 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뭐 정치 신세계에서 하면 뉴비씨에서 하면 다 된 거죠. 이게 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찌라시 얘기는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음모론이라든지 뭐 거대한 배후 세력 이런 거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 찌라시를 한참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저도 그 최초 유포자에 대한 궁금증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 조금 더 됐네요. 그 출마 선언하기 3, 4일 전에 한 10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친합니다. 이제 또 그 당에서 그 17대 때 있을 때 본청 그 본회의장 바로 제 뒷줄이었었어요. 제 옆에 이인영 의원 있고 홍준표 있고 그래서 이제 농담도 많이 그 하고 그랬는데 홍준표 대표는 식사를 하고 건물에서 금산 빌딩에서 나가고 있고 나는 그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제 우리 당직자하고 들어서고 있는데 그거 제가 그래갖고 트윗 한번 썼어요. 페이스북에. 야 봉주야. 내가 형님 어디가 그랬더니 나 당에 가야지 우리 당. 그래서 그런데 야 봉주야 너 진짜 서울시장 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제 이 문제 터지기 전에 형님 나가 그러고 그 내가 들어서 지금 후끈해졌어 그러고 그거 준비 많이 했어. 지지율 이제 선언하면 이게 그 치고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너 되면 우리 당 큰일 나는데 처음에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자들이 한 10대 명 사진 기자들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정색을 하면서 2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마 서울시장 되면 우리 큰일인데. 봉주 서울시장 되면 큰일인데 이걸 2번을 얘기하는 걸 기자들이 듣고 기사 썼더라고.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봤는데 저는 우리 홍 대표가 페인트 모션 쓰나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서울시장 되면 야당은 힘들어져요. 왜냐면 제가 그냥 그 여기 이렇게 방송계에서 보던 정봉주가 아니라 일단 정치인 타이틀을 딱 달게 되면 이게 그냥 보통 사람도 뭐 결기로 한번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 딱 잡으면 진짜 내가 부서지나 네가 부서지나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하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큰 칼 딱 차고 청와대 밀고 들어갈 때 내가 거기서 큰 칼 차고 버틸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DNA가 있어야지 뭐 내가 파이터 근성이 있습니다. 뭐 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거기에 얘기해봐. 네. 지금 뭐 지금 피투성이 됐어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치인은 명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게 뭐 이런저런 뭘 하더라도 결국은 명분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뭐 당장 앞에 나와 있는 게 복당 문제니까. 그 의원님은 일단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명분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원래 탈당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사실은 복당이 아니라 자격 정지가 됐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 정지가 풀려나는 제적이 거니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2월달에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때에 했던 효력들이 지속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전 이게 이제 복당에서 찬성하는 데 쪽의 명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복당에 반대하는 쪽의 명분은 이게 사실 의원님한테 물을 건 아닙니다만은. 안 물어야죠. 예. 복당에 반대하는 명분은 뭐죠? 이게 이제 지금 미투 때문에 춤은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이 있고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해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도 문제다.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도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미투 운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 피해자가 얘기하게 피해자 우선주의, 피해자 우선주의, 유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그 프레임을 딱 갖춘 거죠. 이게 뭐 시저의 안에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시저의 안에는 추문에 들어서서는 추문 자체에 오르는 것 자체로 용납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시저가 마누라를 날렸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정치권에서 그런 관행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억울해도 그거 왜 이렇게 문제를 그럼 하게끔 만들어? 평상시 행실이 어땠어?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는 그 뭐가 똑같은 줄 알아요?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어떻게 하면 타고나게 생긴 걸? 그 얘기예요. 사실 그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분들이 과거에 보면 어떤 2차 가해를 당했냐면 그런 거예요.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해하는 거하고 사실 맞아요. 똑같지 않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게 미투 운동 그리고 그 젠더 간의 평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젠더 간의 평등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여태까지 악습이 그 지금 이 그대로
로직 그대로 지금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걸 지금 믿고 있는 이유가 오늘 중앙지검에 가서 이제 고소장 접수하는데 기자들이 어제 그저께 국회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거에 또 한 7, 80%는 쫙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 근데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검찰청에 각 방송사 차량이 한 4, 50대가 와 있어. 왜냐하면 내일이 MB 들어가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집사람 차에 같이 타고 있다 차 안에서 안 내렸는데 집사람 다 차에 가면서 아주 그 낙담하는 목소리로 야 이게 무슨 운명이냐. 내일 MB 들어오려고 쫙 깔아놓은 여기에 그 전날 또 내가 들어가갖고 고소를 하러 가면서 그 기자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기자들 앞에서 또 쓰고 야 이게 무슨 운명이냐. 그런데 저는 내일 MB 그 포토라인에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MB 포토라인에 쓴 이후에 그 다음에 정치 세상은 또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MB가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에는 뭐가 열린 줄 아세요? 내일 MB가 포토라인 쓴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에 뭐가 열린 줄 아세요? 정치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거 참. 이게 참 이렇게 또 이게 주셨으니 또 이 다시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또 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쓸 때 네. 3월 14일에 2018년 3월 14일을 정치 BC 그다음에 14일 이후를 정치 AD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정치 신세계 정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쫙 있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되더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가 그러니까. 이 인간 감옥 갈지 모를 그 상황에 내가 하루 전에 고소장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야 이게 뭔가 역사의 되잡이다. 뭔가 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무슨 그 다음에 그 미투에 누가 또 올라온다는 얘기가 듣고 그래서 당이 뭔가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는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의 축이 흔들리는 그 시점에 오늘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고 모레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떤 분들이 막 하고 있다가 뭐 그 여행 가고 뭐 그러다가 그 뭐 사고를 예를 들어서 그 옳지 않지만 편안하게 막 비행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고 막 고타고 있는데 로또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 인생과 정치 인생 알 수 없으니 15일 뭐 내일 모레라고 금방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 삼겹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오늘은 즐기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노력하고 네. 그리고 또 복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 조처를 취하고 그럼 우리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예. 괜히 최악의 가정을 오늘 해가지고 삼겹살 소주 한잔 하자고. 자, 그러면 내일 3월 14일은 우리 정치 신세계 시대가 열리는 원년 선포하는 그러네요. 날. 원년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15일 날 정봉주가 복당되잖아요. 민주당의 정치 신세계가 열리는데. 그럼 우리 정치 신세계가 민주당의 그 간판 어용 팟캐스트로 어용은 좋아요. 네. 그러면 뭐 대놓고 어용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쵸. 잘 몰라서 이제 여쭙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복당이 됐다 치고 그러면은 의원님이 다시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복당이 되면은 경선 후보로 등록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꽉 그리고 잘들 아시지만 온라인 쪽에서 저 비판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친문 친노 쪽에서 저 비판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는데 네. 이번 이 사태 때문에 대응하는 거 보고 너무 몰려가는 건 아니야 몰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데 정봉주 싫어도 이번 사태 대응하는 정봉주에 대해서는 한 표 던진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게 만약 민주당에서 복당을 받아주면 또 이제 저는 또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깠던 거 비판했던 거 추미애 대표 비판했던 거 또 오늘 그 시킨구 싹 하고 가잖아요.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잘못하고 있으면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15일 날 복당해주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저에 대한 특히 우리 진영 내 지지율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폭발해서 맡겨놓으면 서울 시민은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예. 이왕 이미 그 미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지금 다른 행보를 걷는 분이
계시죠. 예. 민병두 의원님 사직서 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사직서는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지금 했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직서 수리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기사 떴어요? 아니 그건 아직 안 했나? 아니 그건 예. 국회의장이 예. 회의가 개의할 때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겠다. 예. 그리고 개의가 돼야지 접수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도 통화를 했어요. 병두 형 잘했어. 왜? 잘했어. 아니 왜냐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고 예. 또 싸움을 하려고 누가 또 말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말렸잖아요. 말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잘못하고 자숙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한석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거 나 사퇴할 겁니까 말 겁니까라고 하는 것을 찍어준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들어야 돼요. 아니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퇴를 해요? 이 미투에 역행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에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예. 액션을 취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사퇴한다. 정치적 액션 오케이. 선언 오케이. 그다음에 이 의석을 지켜야 되는 것은 또 주위 사람들과 지지자들의 몫이에요. 당신 사퇴 선언해? 이게 당신 혼자 이게 뭐 어디 가서 그 돈 5만 원 주고 산 뺏진 줄 알아? 우리가 찍어줬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내가 사퇴할 건지 말 건지 지역 주민들하고 수기민주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은 너희 것이지만 민병두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의 몸은 지역 주민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배지 함부로 못 던진다. 우리가 이제 이게 약 어찌 보면 메비우스 띠가 그 약간 아이러니컬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난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던졌는데 이거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안 되죠. 이거 수리하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남아날 사람들 한 뭐 100명 15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중하고 막중한 무게감이 있는 배지를 던지겠다 선언할 수 있어요. 좋아. 예. 잘했어. 그러나 네 배지는 네 거 아니야. 넌 독자적인 입법기관이고 너를 입법기관으로 만들어준 건 내는 당이 있고 지지자가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는 당과 함께 결정해야 돼. 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병두 의원의 사퇴 의사 밝히고 사직서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사직서 아직 못 냈어요. 예. 개의가 안 됐잖아요. 자, 예.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예. 그 반대로 우리 봉도사님처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싸우는 이거 예. 이게 옳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같은 듯하면서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약간 민병두 형 같은 경우는 약간 우회했지만 예. 약간 우회했지만 저는 그런 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로도 무조건 싸우거나 무조건 사퇴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나 두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병두 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퇴하겠다. 의원직 던지겠다. 근데 이거 네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한 대 우리 엄청 때려줘요. 엄청 깠는데. 예, 선배들 한 대 때려줘 딱 돼. 야 이거 네 거야? 네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네 거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네 거야? 오늘 아침에 저기 수두룩하게 깠는 게 바로 그 예. 내용. 그럼 우리가 또 깐 건 또 잘한 거네. 잘한 거죠. 그렇게 까는 사람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마음껏 던질 수 있는 의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이건 민주당의 운명과 관계된 의석이기 때문에 던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애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니까 밥이 맛있어서 빵 거더니 에이씨 학교 안 가. 그건 정치적 선언. 근데 학교를 진짜 안 가냐는 거예요. 진짜 안 가면 결석. 그럴 때 엄마가 달래지. 야 학교 가면 또 점심도 맛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갈까? 그 달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저희처럼 예. 야 이 새끼야 하고 때리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빨리 안 가? 때리는 사람도 있고 달래는 사람도 있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엄부의 역할을 했고 예, 그 자모의 역할을 정봉주 의원님이 해주시는 네. 거죠. 그래서 아직 저도 전화 통화했어요. 형 잘했어. 그리고 선언했고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잘했어. 그러나 배지 형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부터는 당의 절차,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설득이 돼. 네. 설득력 있어. 사실은 전 설득 안 되는데. 아 그래? 괜히 내가 어디서
버릇없이 밥 사먹고 난리야 이 쪼만한 새끼가. 아니 이럴 때 목소리가 김자동 닮았어. 그 사실 이제 그 민병도 의원님의 케이스를 이제 여쭤보게 된 이유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전 지금도 민병도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는 수리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로서의 위중하고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민병도 의원님의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사실 프레임이 이렇게 짜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지금 프레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민병도 의원님도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건 오로지 사실의 힘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의 힘, 달리 말하면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민병도 의원님을 갖다 후드로 깐 거는 이 진실의 힘으로 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에 적합한 스탠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럼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진실을 주장하면 사퇴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 먹잇감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딱 치면은 그러고 죽어야 되는데 정봉주 같은 이상한 잡놈이 나온 거예요. 이거 죽여도 안 죽여? 안 죽어? 근데 저는 이 잘못된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인식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광기의 사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진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어지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진실과 사실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용기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메카시즘, 문화 대혁명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지금 좀 꺾였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꺾인데 제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과 진실도 필요하지만 지금 갈기갈기 찢어서 두들겨 맞고 실타 총탄 맞고 쓰러질지라도 악착같이 버티겠다라고 하는 결기와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그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뭐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그 반작용으로 또 섞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휘말려 가지고 저도 많이 좀 절망적인 게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면들이 막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무엇보다도 그 진실에 기반한 미투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태가 이까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의원님의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일주일간 피 흘리면서 자꾸 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검찰 그 고소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거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다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걸 버텨주는 깡라고가 좀 필요하다. 자 이제 의원님이 우리 정치 신세계에 이제 그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한 바터 시간이 끝나고 자 다시 한번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물이나 좀 주세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요? 예. 그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구마구 미워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까 몇 번을 강조를 하셨는데 2차, 3차가 있냐는 겁니다. 2차, 3차 폭로가 나올 가능성. 저는 그 성추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킨십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겉으로 뭐 이렇게 전투력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정에 좀 약하고 눈물 많고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걸 무척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좀 그 외모도 좀 반질반질하고 뭐 강남 좌파고 그러다 보면 쟤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사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데 쫑걸리 그 우리 여기 이제 그 정치 신세계에서 아마 졸라게 싫어할 것 같은 이제 이종걸 엄청 뭐 깔릴 요즘은 깔리를 안 만드시더라. 안 하죠 이제 안 해. 근데 이제 어제 안민석 의원이 그 정론관을 못 빌려서
종걸리. 그래서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길 빌려줘야 되니까. 종걸리께서 옆에 같이 오길래 저 아저씨가 왜 나타나시지? 그래도 이제 의리가 좀 있었고 이제 빌려준 거예요. 왜냐면 의원들이 빌려달라니까 다 피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이제 이종걸 의원 방에서 차 한잔하고 우리 이제 그 캠프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점심 사주러 가는데 제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 내가 10년 만에 정치를 복귀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두 분 혹시 그 사제들이란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사제들 보면은 그 수백 년 된 진짜 내공이 강한 악마를 조그만 돼지 안에다 그 악마의 영혼을 여기다 둡니다. 검은 사제들. 네,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악마를 넣고 돼지의 눈을 씌고 검은 보로 싸요. 마지막 장면에. 그래갖고 똘똘 말아갖고 강동원 사제가 이걸 안고 10m 이상 되는 강에다가 버려야 된다고 때문에 한강으로 갑니다. 근데 한강으로 가는데 이걸 가는데 이 악마의 기운이 얼마나 세냐면 막 그냥 전보선대가 부서지고 땅이 파이고 차들끼리 부딪히고 이 악마를 버리러 가는 과정까지 처단하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마지막 과정에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거의 임박했는데 거기서 나온 악마의 기운이 최종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강동원 몸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동원 몸으로 이 악마가 이제 빙의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돼지만 버리지 않고 강동원이 결국 한강물로 같이 뛰어듭니다. 아니 이렇게 영화의 스포일러를 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옛날 영화. 그래서 결국 강동원이 살아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종걸 의원한테 못 봤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고 이 나를 정치를 못하게 막는 악마를 버리러 가는 과정이 이렇게 치열하고 이 고난하고 힘들다. 야 진짜 예? 아니 이빨 진짜 세시다. 아니 근데 이 악마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뭐냐 해서 믿을 수 없는 세계 최초 이벤트.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선착순이겠죠? 이것은 GMG 배급사로 결정된 GNN 뉴스통신 한국 론칭 기념 이벤트입니다. 참,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바로 GNN 뉴스통신을 검색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가벼움, 경솔함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살아왔던 그 인생. 내 안에 있는 경솔함이라고 하는 가벼움이라고 하는 악마를 지금 버리러 가는 이 치열한 그 고통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 그 쫑글레 깜짝 놀랐더니 야 이거 안으로 성찰을 가져가는 사람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근데 2차 3차가 있고 정봉주가 충분히 너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살아온 제 인생을 이번에 제가 반성하지 않으면 저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고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행동이 잘못됐던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처음에 아니 평소에 그렇게 그렇게 처신을 해가지고 정봉주는 그래 정봉주라면 그랬을 것 같아라는 이런 이미지. 네, 그건 권 기자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사는 거죠. 야 사실 진지한 성찰까지. 의원님 저 아까 그렇게 방송의 흥미를 위해서 제가 의심하고 그랬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의심해 주셔야죠. 믿었어요. 설마 하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병두 의원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추가로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 이 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박수현 그 예비 후보 지금 전국구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저는 정말 지금 그 흘러가고 있는 미투에 어디에 해당하고 무슨 오해를 받는 저게 그분 그 이력 보면요 이혼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쓰고 다녀요. 이혼한 분이거든요. 이혼한 분은요 그 결혼하기 그냥 이웃보다 더 원수예요. 이혼하고 나면.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이혼했어요. 저도 이혼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잘 살고 지금 그 부인이 키우는 아이들이 먼저 전처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인은 또 대학 때부터 만났는데 잠깐 한눈 팔아서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원 부인으로 온 거죠. 근데 저도 이혼했는데 이혼할 때는 좋았던 것도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이혼하고 나면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이혼도 안 보고 사나이가 세상을 논할 수 있나? 저는 뭐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아니 그 양심 고백 안 해도 돼요. 우리 사회에 안일 비자 비혼인 분들이 40-50%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 가도 애들이 이혼한 집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재혼한 집안도 많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혼한 게 이렇게 흠이 안 되는데 이혼한 전처 혹은 전 남편 이런 분들은 서로가 원수로 볼 수 있어요. 또 박수현 대변인 잘 나가잖아요. 그럼 헤어진 사람은 원수처럼 보여요. 그럼 그 전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게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으로 얘기할까?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사유를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흠결이 될까?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요. 사실 이거는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이거는 이혼의 사유는 아니 둘이 이거는 똑같아요. 둘이 왜 사랑해? 왜 좋아해? 그럼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왜 했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자 문제라고 이혼을 딱 찍어 놓는 순간 박수현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아이들 문제로 예. 상의를 서로 부담 없이 그게 정상이죠. 상의를 하고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고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혼했지만 먼저 그 전 부인이 잘 자기 생활했고 잘 살기도록 기도하고 더 좋게끔 기도하고 그러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술 먹다가 그 밤에 그 한 번 펑펑 운 적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제 또 이제 눈물이 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있다가 애들 군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술이 이제 조금 취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집사람도 사업 잘하고 그래갖고 그런데 집사람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 혹시 그 애들 낳은 엄마가 나중에 그 세상에 좀 생활이나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올 때 그래서 우리 찾아오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술도 한잔 하고 있는데 본심이 나오더라고. 애들 엄마 낳은 엄마인데 도와주지 우리가 어떻게 안 도와주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술 먹다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감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어제 박수현 의원을 국회 앞에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저 진짜 박수현 의원 개인적으로 저 감옥 있을 때 저 그한테 많이 도와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별로 연락 안 하고 그래서 저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박수현 의원 나가는데 어제 이제 그 복당 심사 뭐 이제 유보된 것 같고 막 충남 내려가야 된다는데 보면서 웃는데 지금 얘기하고 어제도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이 이혼한 과정이지. 이혼이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전처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처의 감정을 다루지 못한 것은 살아오면서 좀 실수이겠지만 감정이 안 좋게 헤어진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이 사람이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데 이게 독이 돼야 됩니까? 그 당이 이럴 때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당의 구성원들 그리고 주요한 후보자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 당이 사실은 이게 상황이 힘든 거지 그 행동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걸 품어내지 못한다는 걸 보였을 때 굉장히 뭐랄까 비인간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뭐 저로서도 제3자인 저로서도 진짜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운명적으로 당을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당이 우리 자신인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박수현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가정사로 인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이 부분과 박수현이란 정치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그렇죠. 너 빨리 물러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별개의 사안으로 봐서 두 개를 섞어 쳐버리면 지금 박수현 예비 후보 처음 이야기 나온 거는 안희정 지사 그 사건을 오버랩 시켜서 문제가 키워진 거거든요. 개인 인생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이. 개인 인생사가 성공적이지 않은 게 그 사람이 정치적 소양과 자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 박수현 그 의원이 어제 카톡을 하나 띄웠더라고. 양승조 복귀양 두 분이 네. 손잡고 나하고 같이 경선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당에다 해주면 어떨까. 그 얘기 듣고도 또 한바탕 제가 이제 했는데 정말 절실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꿈일까 이렇게 맺어져요 끝이. 당이 정말 당이 힘을 얻으려면요 저처럼 전투력 강한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당이 인간의 모습을 할 때 힘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지가 오히려 제 스타일에는 안 맞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정말 오롯이 홀로 서서 이 상황을 좀 씩씩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더라면 왜 갑자기 그 좀 인간적인 면모 같은 것들을 어필하는 이것보다는 그냥 어떤 허위의 사실 왜곡된 프레임 여기에 진짜 강단 있고 씩씩하게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고 또 박수현 의원은 박수현 의원의 스타일이 있는데 왜 저게 저렇게 흠이 될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맞습니다. 늘 하지만서도 정치는 역시 명분의 문제이고 당이 박수현 후보에 대한 문제를 갖다 처리하는 데에서도 당연히 후보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명분은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로 내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명분은 도대체 뭘까? 명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명분을 당이 만약에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그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원 지지자의 한 명으로서 참 찬성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냥 뭐 이왕 벌써 시간이 1시간 40분 됐으니까 네. 한 뭐 10분 정도 더 하시죠 뭐. 예. 뭐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하죠. 맞습니다. 서울시장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진짜 서울시장 그 처음에 이거도 하나 제가 좀 묻고 가야 될 게 사면 복권 때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복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지방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하라는 청와대 사인 아니냐 이렇게 또 깔때기가 들이대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 워딩이고요. 본심은 대통령께서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의미는 저는 이번에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것을 제가 정치적으로 활용해갖고 정치 레토릭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대통령님도 좀 팔아먹고 그런 건데 그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복권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자꾸 결부시키니까 그 이제 한병도가 또 절치 나오잖아요. 그 전화하면 아이씨 XX 제발 우리 좀 팔아먹지 말라고 인간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거고. 어쨌든 뭐 이제 지금 그 경선 국면에선 그 대통령님과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가급적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솔직한 심정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포장할수록 요즘 이미지 별로 안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탁 털고 이제 특히 우리 대통령님 팔아먹는 거 요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팔고 일찍이 팔았으니까 이제 전 도매업자입니다. 소매업자. 지금 팔아먹는 사람은 소매업자. 정말 솔직하시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또 하면서 듣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나 정치를 저도 늘 정치는 데이터를 갖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에 혹시 연말이나 3월 1일쯤까지 사면 복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좀 했어요. 하고 그때 이제 그 세 가지 사전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복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복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행보를 밟을 것이냐. 둘째,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을 할 것이다. 여기 두 번째 그 설정입니다. 셋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이 되고 그러면 보수의 적자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그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지율은 쭉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서울시장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바미당과 서울시장을 놓고 경선을 하면서 누가 보수의 가장
지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경선을 하되 경쟁을 하되 그게 서울시장 자리가 될 것이다.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보수의 1등이 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무조건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온다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와 박원순 구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4년은 조금 더 지금 누가 박원순 시장님의 하는 것을 그대로 승계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급격하고 좀 더 이제는 도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2월 29일 날 복권이 되자마자 안철수 대표가 바로 저한테 고춧가루를 뿌려요. 왜 복권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제가 물을 딱 친 거예요. 어허, 내가 가는 길에 자락을 깔아주는구나. 이건 안철수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 설정이 맞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9월 10월서부터 데이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울시장 나간다. 복권 안 내면 많은 거고. 근데 이 조건이 우리가 설정했던 조건이 100% 일치되면서 이제까지 준비됐던 것을 갖고 뛰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자, 네. 내용을 서울시장 내용도 계속해. 예, 조금만 더 하면요. 너무 길면 지루하죠. 자, 서울시장은요. 개장 과장이 할 일을 서울시장이 하면 안 됩니다. 개장 과장이. 자, 서울시장은 뭐냐면요. 시장으로서 서울시 10년 뒤 20년 뒤 서울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라고 하는 커다란 물줄기를 잡아주는 자리예요. 이 물줄기는 어떻게 무엇으로 잡냐면 재정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영에 대한 상상력, 재정에 대한 확보력 이걸 갖고 이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과단성 있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서울시장의 롤입니다. 네. 제가 계산한 지금은 이제 뭐 공무원들 예산 대비하면 다른 정책 문제 다 치우고 딱 2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예산한 것은 미니멈 4년 동안 25조에서 맥시멈 35조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경직성 예산 말고 서울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그러면요. 역대 서울시장 중에 가장 막강한 예산을 씁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건 저만의 능력입니다. 그럼 1년에 최소한 5조에서 많게는 8조까지 쓸 수 있어요. 20조에서 28조 정도 러프하게 하면. 근데 이거를 비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는 이미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생력이 키워진 아이들이야. 여기는 굳이 손을 안 대도 됩니다. 여기는 그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영향이 잘 되는데 부족한데 이런 데만 조금씩 하면 되고 여기를 제외한 비강남권 강북과 영등포 금천 구로까지를 포함한 여기는 지금까지 7년 동안 MB 오세훈 박 시장님 이때까지 약 10년에서 12, 13년 동안 여기는 영양실조가 걸렸던 데예요. 영양실조가 걸린 곳을 뭘 강요했냐면 다이어트 하라 그랬어요. 구조조정하라. 살림살이에 맞게 살아라.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희는 원래 2003년도 서울을 리셋할 때 재세팅할 때 너네는 가난한 동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게 전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권에 이게 무슨 불균형, 격차 이런 게 아니에요. 2003년도에 서울을 종세분할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미안해.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근데 이 부분은 예. 박원순 시장님 쪽에서 반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명박 오세훈 시절과 같이 묶여버렸거든. 박원순 시장 쪽에서 뭔 소리냐? 골 뛸게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냥 마구 빚을 끌어다가 막 그냥 경영을 막 엉망진창으로 했을 때고 박 시장님이 7년 동안 잘 꼼꼼하게 다루면서 재정도 안정화시켜 놓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 4년도 이 모습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후의 4년은 정말 재정과 경영에 대한 결단력과 깡다고 있고 전체의 빅픽처를 좀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박 시장님 정책은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조금 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데 서울이 젊은 세대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은 이런 거예요. 30대가 경기도에 새로운 집을 가서 살 돈으로
강북이나 이런데 그 비강남권 가면 같은 돈으로 너무 살기 싫은 집에 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세대 30대 젊은 부부들이 떠나는데 이 젊은 세대는 경제 역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점차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조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이죠. 일단 복당부터 하시고. 아니 그리고 정봉주 지금 발언은 반론 여지가 맞죠.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서울시장 도전의 기회를 주면 박원순 시장님과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비강남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네. 일단 복당부터 하시고. 지금서부터 이제 서울시장 얘기하면 제가 5시간 얘기합니다. 복당이 되고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시면 그때 서울시정 그러면, 이야기를 그때 다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레시안 보도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국파 씨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고소 안 하세요?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길. 그래 주기를. 그래요? 그분이 약간 무시하는 작전? 그분이 이제 지금 실검순위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보세요.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사람들이 계속 하면서 이게 좋아서 지금 실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가 만약에 응대를 해주면 이제는 난 뭐 봉도사하고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민국파 씨 뭐 주장은 지금 계속 지금 반박으로 깨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 박훈 변호사 아시죠? 그 부러진 화살 그 실제 모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이상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그 영화 김광석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서혜순 씨 변호인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봉도사님 주장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변호인을 자임을 하고 나셨어요. 그 A 씨 변호를 자기가 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거 보셨어요? 봤는데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숟가락 얹고 뭐 편승하고 같이 가는 거는 뭐 본인의 판단이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면 법적 관계에 대한 파악이 있고 뛰어드는 게 맞죠. A 씨는 계속 그 입장문에서 저더러 자기를 고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가해자가 그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케이스가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그분이 무슨 주장을 하고 보도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분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은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도 기사 쓰면서 틀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사를 쓴 기자. 그러면 그 A 씨는 지금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자꾸 고소하래요. 근데 어느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제까지 이 그 미투에서도 없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데 무슨 변론을 해요? 박훈 변호사는. 뭘 변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들어서 뭐 실검 순위에 좀 올라가고 싶은 이런 거쯤으로밖에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민국파 같은 경우도 그냥 증언을 했고 시간을 달리 증언했고 지금 깨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사건에 민국파 씨가 우리 사건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 수행비서가 아니고 잠깐 본인의 주장이다. 본인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 다른 지금 미고스 회원들도 거기 미고스 카페 가면 너가 언제 수행했어? 너 우리하고 같이 그때 회의하고 있었잖아. 이런 걸 좀 막 올라오니까 그냥 그거 알아서 그냥 얘기하세요. 예, 굳이 상대를 안 해도 되는. 예, 우리 근데 그 열차 달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열차가 막 지르면 그 동네 이제 그 멍씨가 깜짝 놀라서 막 짖거든요. 그래도 열차는 달리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진실은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로 그 어느 누구도 제 발목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이제 앞으로 기껏 살아봐야 이제 한 7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피부 왜 그렇게 좋아요?
아니 이제 나이 40 갔대는데 뭐. 진짜. 고생했다고 그러시는데 얼굴 피부로는 전혀 고생할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고생한 얼굴은 하수장 저는 그래서 우리 하평론가님도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게 이제 가장 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거거든요. 네. 긍정의 에너지는 서울시장 후보 중에 제가 가장 양이 큽니다. 열정의 에너지는요 5천만 분의 1입니다. 피부과 다니세요? 피부과 가끔씩 하죠. 예. 어디 다니세요? 예, 나중에 슬그머니 알려드릴게요. 여기 PPL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 정치 신세계 UBC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 네, 모시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복당부터 하시고 복당하시면 민주당 후보로 저 무소속은 저희 방송에 못 옵니다. 저희는 민주당만 부릅니다. 두 분이 지금 민주당 당 대표에게 반드시 복당시켜라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추미애 대표님, 저 어제 비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 왜 복당 얘기를 해야지 왜? 정봉주 전 의원님 복당 무사히 돼서 서울시 시장 후보 경선 좀 더 신나고 재밌게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은 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면 명분이 분명히 서는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양자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서도 사실 지지자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도 사실 복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뭐 기대하고 또 희망하고. 까지만 합니다. 예측은 안 합니다. 자, 저도 마지막 한마디. 도사님 마지막 한마디.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어용 방송을 자처하는 UBC와 정치 신세계 오늘 정봉주 전 의원님 만나 뵙고요. 정말 복당에 대해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당 안 되면 오늘이 그냥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시 또 팟캐스트계로 끌려오셔야 돼. 자,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욱, 하승주, 정봉주 였습니다. 고맙습니다.